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가끔 보면 제가 이제 버클리에 대한 거, 뭐 유학 생활에 대한 거를 좀 올린 영상 댓글에 왜 오게 되었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걸 얘기하기 전에 가장 큰 다른 이유 하나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영상에서는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LG전자 VC 사업부에서 한 2년 8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고 퇴사를 해서 이제 버클리를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LG전자를 나오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영상으로 그래서 왜 버클리를 선택했느냐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을 때려치고 나온 이유를 먼저 5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기계공학을 졸업을 하고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돼서 LG전자 VC 사업부에 이제 연구개발직 쪽으로 2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적성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 지금 생각해보면 기계공학보다는 전자전기나 컴퓨터공학 쪽이 좀 더 제 적성에는 맞았던 것 같아요. 기계공학 공부 자체는 되게 재밌었어요. 대학교 때 공부하는 것도 재밌었고 프로젝트 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제 적성으로는 이제 큰 기계를 만들고 뭔가 이렇게 기구적인 설계 이런 걸 하는 것보다도 조금 작은 걸로 이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개발 쪽을 조금 더 적성에 맞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기계공학 쪽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뭐 고체, 열유체, 뭐 생산 설계 쪽 아니면 메카트로닉스, 뭐 CAD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 쪽에서도 저는 메카트로닉스 쪽을 좋아했어요. 전자전기 쪽에 조금 치우쳐진 기계공학 쪽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쪽을 좋아했는데 제가 들어간 부서는 이제 연료체 쪽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별로 관심이 없고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분야였던 연료체 쪽이어서 되게 그게 재미가 없었어요. 뭐 히터 쪽 아니면 유체, 뭐 공기나 물, 냉매 이런 거에 대한 부서였기 때문에 사실 내용 자체가 제가 너무 관심이 없어 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성향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성향이 조금 어떤 일을 하던 좀 새로운 거, 그래서 공부할 때도 집에서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집에서도 했다가 도서관도 갔다가 카페도 갔다가 학교도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걸 좋아해요. 이제 제가 있던 부서는 아무래도 연구개발이고 연구개발은 한 아이템을 이제 깊게 파는 거잖아요. 깊게 파고 오래 연구하고 오래 개발하고 그래서 제품을 출시하고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적성이 맞지도 않은데 이 개발이 재밌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똑같은 걸 계속 해야 하니까 그게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깊게 있게 탐구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깊게 탐구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좋아하지도 않은데 새롭지도 않아. 그래서 되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좀 성향이 맞지 않았었고 아니면 조금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했었으면 좋아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도 아니었고 출장을 가더라도 저는 직급이 낮았기 때문에 윗사람들 먼저 이제 출장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출장의 기회도 거의 없었고 계속 사무실에 앉아서 점점 씻으러 가는 거죠. 재미없는 분야에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그랬던 게 되게 힘들었어요. 세 번째 이유는 회사에 비전이 없어서였습니다. LG전자는 매우 좋은 회사예요. 맞아요. 좋은 회사고 대기업이고 연봉도 남들 못지않게 많이 받는 잠시만요. 문자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문자가 와가지고 네. 좋은 회사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갔던 사업부 같은 경우는 VC 사업부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쪽에
사업부였어요. 2012년, 2013년 정도에 신생되어서 만들어진 사업부였고, 그래서 되게 체계가 없었어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다른 부서에서도 전배오고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옮겨와서 하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갓 모였고,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없었던 거죠. 체계가 없고 뭔가 내가 배워야 하는데 옆에 사람도 처음이고 내 상사도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한 3년 동안 배운 게 정말 없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고, 저희 부서 특성상도 저희 팀 특성도 조금 꺼다놓은 보릿자루 같은 그런 팀이었거든요. 사업부에서도 주력하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주력 제품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일단 없으면 좀 그러니까 구색만 맞춰놓은 팀이었어요. 네, 회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되게 그 부서 자체도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는 게 없고, 다들 이제 우리 부서는 어차피 뭐 찬밥 신세니까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고, 우리 부서는 언제 없어질지 몰라 이런 생각들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날 것도 없고 힘이 나다가도 풀리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랬던 이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회사에서는 더 이상 내가 얻을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이유는 사람이 힘들어서예요. 일단 대학교와는 좀 많이 다른 점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전 대학교 때 기획학이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회사는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제가 배운 지식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써요. 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제가 분명히 업무에서 사용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회사 생활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나 혼자 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회사는 내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 옆에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 사람들을 제가 싫다고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가 끝나고 뭐 팀 프로젝트든 어쨌든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고, 하물며 수업도 뭐 일주일에 뭐 1시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많으면 뭐 일주일에 3번까지만 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회사는 일주일에 5번을 봐요. 그리고 내가 그만두거나 어딘가 전배 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볼 수가 없는 사이예요. 내가 싫다고. 그 옆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냐에 따라서 나의 그 직장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지는데, 저는 정말 사실 이렇게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최악의 상사를 만났습니다. 또 상사 얘기를 하면 2박 3일이 걸리니까, 만약에 제가 만난 최악의 상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음에 영상으로 추가로 찍도록 할게요. 이 사람 밑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조금 제가 초창기 때 많이 느꼈던 외로워서였습니다. 제가 회사가 이제 인천 청라에 있었고, 저희 집 본가는 이제 멀었어요. 멀어서 출퇴근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연고지가 없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맨날 자취하는 방에 가서 TV 보고 자고 출근하고, 이게 끝이었어요. 되게 외로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친구가 좀 파견을 와가지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외로웠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타지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정말 타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이렇게 5가지 제가 대기업을 때려치고 나온 이유 5가지를 말씀드려왔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회사를 때려친 적이 있으시거나 때려칠 예정이신 분들이신가요? 그러면 저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저랑 좀 다른 이유면 이렇게도 그만둘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저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브이로그나 아니면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